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4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 시청사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 공격으로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화염과 함께 유리창이 모두 깨졌지만 건물 본체가 붕괴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청사는 하리코프 중심가의 민간 거주지역의 중앙자유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건물입니다. 하리코프는 인구 140만의 도시로 1930년대 키예프가 수도가 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 소련군의 손바뀜이 잦았던 격전지로 이번에도 러시아가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한 대도시였습니다. 이번 공습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교부장 드미트로 쿨레바는 야만적인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홧김에 전쟁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을 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러시아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더 강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를 목표로 제2파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로 가는 도로에 러시아 군용 차량이 64km가량 늘어서 있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은 키예프의 여러 시설물에도 정밀 폭격을 가했습니다. 키예프에 있는 방송타워도 폭격을 받았습니다. 불타서 걸리긴 했지만 무너지진 않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5명이 숨졌습니다. 방송국은 전쟁이 나면 우선 타격 목표인데 왜 이제서 폭격을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셴코프 소장은 키예프에 있는 대러시아 정보 공격의 온상인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시설과 심리전 부대 본부를 정밀 유도 무기로 폭격할 예정이라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 시민들에게 피난을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에서 서남쪽으로 20km 떨어진 도시 바실코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폭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 목표는 민간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대공세가 있을 수도 있으니 피하라는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푸틴에 충성하는 체첸 카디로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도 치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체첸군을 모두 섬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달라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군 산하의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는 무슬림인 체첸 무장 세력에 대해 인종주의적 저주를 퍼부었다고 러시아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체첸군이 무슬림인 점을 감안해 전투 전에 총탄에 돼지기름을 발라 탄창에 장전했다고 트위터에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이를 증오 발언으로 간주하고 접속을 금지했습니다. 전쟁 와중에 가짜 영상도 나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녀가 러시아군에게 항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 영상은 10년 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구 침공 당시입니다. 러시아 공수부대 낙하 장면 역시 2015년의 것으로 가짜 영상입니다. 트위터와 틱톡,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가짜 영상이 넘쳐납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보기만 해도 감동적인 가짜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1000마디 말보다 선동 효과가 강합니다. 우크라이나 깃발을 단 장갑차가 전장으로 향하자 남자 어린이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위의 병사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에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 어린이는 한 손에 인형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 구도도 아주 절묘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보더라도 눈물이 나올 만한 감동적인 사진인데 사실은 2016년에 촬영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진주한 러시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합니다. 우리는 비무장이니 쏠 테면 쏴보라면서 러시아군에게 용감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살아있을 때 러시아로 돌아가라면서 나모이, 나모이, 집에 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심리전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라면서 투항하면 죄를 용서받고 500만 루블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만 루블이면 지금 환율로 한화 5,400만 원입니다. 루블화가 폭락했어도 상당한 금액인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항복하는 러시아군에게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여학생이 달리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러시아군 장갑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시민들에게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면서 화염병 제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빈병을 모아 화염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류 공장마다 몰로토프 칵테일, 화염병을 만드는 인파로 넘쳐납니다. 서구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기계를 부각하기에 7살 난 여자 어린이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7살짜리 여자 어린이도 화염병 제조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갑차나 탱크의 약점만 정확히 노려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군용 차량별로 매뉴얼이 아주 자세합니다. 병력 수송 차량의 경우 앞유리창과 라디에이터 그릴을 노리라고 설명합니다. 장륜형 장갑차는 포탑과 탑승 병력이 타고 내리는 해치를 화염병으로 공격하고 대형 못이 박힌 장애물로 타이어에 펑크를 내라고 설명합니다. 전차의 경우는 엔진룸이 있는 뒷부분의 그릴에 화염병을 투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과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은 2022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는 항상 폭정을 이긴다면서 푸틴은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들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악행의 서방 세계가 굴복할 줄 알았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동맹국의 대러시아 제재대회에 동참하겠다면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미국 영공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크의 요트와 호화 저택, 개인 비행기 같은 사유재산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들의 불이한 재산을 추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는 팍스뉴스 션 해너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의 연설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내 범죄가 폭증하는 것을 무시했고 중공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조 달러를 풀어 마구 쏟아내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한데도 아무런 책임이나 죄의식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에너지 생산에 미치는 전쟁의 영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부 국경에 불법 난민이 몰려들어도 법을 제대로 집행할지에 대해서도 침묵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불법 이주자가 61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침공만 규탄했을 뿐 노르드스트림2와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가 침공의 직접 원인이 된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테드 크루스는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아프간에서 대책도 없이 철수하는 바람에 탈레반에 항복하는 모양새가 됐고 미군 13명이 살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중공, 북한, 이란 같은 미국의 적들이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 바이든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무능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이로써 중공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10배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크루스는 미국의 대통령이 약할 때 미국의 적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위험해진다면서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